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신러닝 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디시전 트리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을 알아본 이유는 바로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기법들 중에 2위, 3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피처라는 뿌리에서 레이블이라는 나뭇잎까지 트리를 구성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스플리팅 해가는 것이죠. 어떻게 나뭇가지를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엔트로피, 얼마나 엉망인가에 대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N이 엉이라고 제가 기억하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학술적으로 표현을 하면 무질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 어원으로 따지면 안쪽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변화를 말한다고 하면 더 불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무질서한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라는 것을 information content라고 정의 내렸었고, 로그 함수를 활용합니다. 이것에 대해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바로 information entropy가 되고요. 어느 한쪽이 이길지 확신할 수 없는 비등비등한 두 팀의 경기의 승리 확률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엔트로피는 0.69 정도 되었었고, 어느 한쪽이 이길 것이 너무 자명한 경우에는 그 승리 확률을 이용하여 구한 엔트로피가 매우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울 만한 정보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결정나무는 엔트로피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데이터 T 혹은 페런트의 T 엔트로피가 있다고 했을 때 속성 A로 분류했을 때의 엔트로피를 빼주게 되면 바로 A 속성의 정보 소득이 되게 됩니다. 축구 사례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어트리뷰트가, 즉 특성들이 Outlook, Temperature, Windy, Humidity 등이 있었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지만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이 엔트로피 측면에서 살펴보고 인포메이션 게인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실제 파이썬 코드로 구현됐을 때에 sklearn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트리 모듈 안에 다음과 같은 클래스 이름으로 구현되어져 있고요. 그 파라미터 중에서 criterion, 기준이 바로 이 불순도에 해당하는 진위와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저는 엔트로피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런 엉망인 정도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불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불순하냐? 바로 레이블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퓨어하다라고 보고, 그 레이블이 섞여 있으면 임퓨어리티 측면에서 엔트로피가 높다, 진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디시전 트리를 꽃잎 예에 대해서 쭉 진행해 본 결과입니다. 너비 그리고 불순도 기준으로 IG를 활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이 엔트로피가 이렇게 감소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은 꽃잎의 길이로 진행했던 결정나무고요. 불순도 기준이 G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과 같이 G니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 또한 이 가지가 너무 많이 깊게 자라지 않도록 데스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게 1, 2 이렇게 결정했을 때에 이만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자라나지 않도록 가지치기가 된 거죠. 다음으로 이 진이라는 것이 기억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진이가, 알라딘 진이가 그 질문의 답이 섞여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탈리안 통계학자께서 불평등, 불일치성에 대해서 만들어낸 지표였고, 다음과 같이 굉장히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진위가 된 것 같고요. 레이블이 두 개 있을 경우에 그 두 개가 3.5로 나눌 때와 4.5로 나눌 때 섞이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임퓨어하다, 퓨어하다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다고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G인 인덱스는
그러한 인스턴스들이 얼마나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프로포션을 제곱해서 1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로 마케팅 미션을 만약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살까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하면은 그 어트리뷰트 중에 하나로 에이지를 설정할 수 있고 그 에이지가 바이너리 스플리팅 가능하다고 했을 때 유스 그리고 유스가 아닌 것 이렇게 그룹화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그룹 A와 즉 유스와 그룹이 아닌 존재들 미들과 시니어를 이분할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진위 개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것들은 유스가 아닌 미들을 중심으로 미들이거나 미들이 아니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sklearn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iris 붓꽃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각각 0, 1, 2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처는 petal, length 혹은 width, 즉 한국말로 꽃잎 길이 혹은 폭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셋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명드릴 때 진행했었습니다. 피처에 해당하는 X로부터 레이블에 해당하는 Y를 어떻게 피팅하는가에 대해서 메소드를 선언했었고요. 그 메소드가 이러한 이름의 클래스에 묶여져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공유하게 될 이 파일에 대해서 sklearn 학습 챕터에서 결정 트리 만들기를 검색하시면 나오게 되는 코드를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컨트롤 F를 해서 결정 트리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면 이 코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트리 모듈 안에 있는 다음의 클래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 클래스의 파라미터로 impurity 지수는 진위로 진행했고요. 프루닝은 맥스 덱스를 4로 결정해서 4단계까지만 진행했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0이거나 혹은 0이 아닐 때에는 특정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트리 인스턴스가 피처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X 피처를 Y 레이블에 결정 나무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볼 때에 이 X 컴바인, Y 컴바인을 이용해서 이 리전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합한 것이 바로 컴바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경계를 나눠 봤을 때는 어떻게 되고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결정 경계의 영역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011하고 있었을 때 특히나 여기서 테스트 셋은 이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레인 데이터보다 테스트 셋이 조금 잘못 위치할 확률이 더 높겠고요. 그리고 이 녹색 영역 안에 파란색 X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트레인의 문제였고 이쪽에 파란 영역 안에 녹색 동그라미 윤곽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테스트 셋이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분류가 되지 못했네요. 이렇게 피팅을 하고 나면은 각각의 피처가 얼마나 중요하게 활용되었는지가 다음에 코드를 이용해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즉 특성의 중요도를 feature underbar importance 라고 하여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 결정 나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피처에서 레이블로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함수들인데요. 이것은 추후에 시각화 수업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므로 이번 과목에서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네임, 피처 네임이 있고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예제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가 있고 그 어트리뷰트를 중심으로 true와 false가 나눠져서 해당 클래스를 추정해 본 결과입니다.